반갑습니다. 강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선생님, 저희 와보고 1학년 친구들 네.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네네. 요번에 실적이 좀 대단하신 것 같던데. 네, 올해 실적이 이제 1학기에도 좀 좋았는데, 일단 잠깐 보시면, 이번에도 이제 전교 1등을 또 배출을 할 것 같고요. 네. 네,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전교 1등일 것 같고, 근데 특이하게 좀 볼 점은 이제 6등급 맞았던 애들이 이제 2등급으로 좀 상승한 케이스들이 좀 많거든요. 요거를 조금 주안점을 네. 두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사실은. 지금 사실 6등급이 2등급 됐다라는 얘기는 네. 제가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라 가지고. 음. 네, 근데 와보고 시험이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이제 그냥 6등급은 아니고 계속 6등급이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그쵸.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실력이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시험은 1학기 시험에 비해서는 좀 쉬웠어요. 네, 1학기에는 80점 초반 이렇게 1등급이 형성이 됐는데 이번엔 좀 쉬운 편이고 그래서 한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저거는 1등급 컷은 이제 확정된 등급 컷이거든요. 88점. 2등급 컷은 81점인데 주목할 점이 원래는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이 급간이 좀 좁았는데 요번에 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네요. 한 두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벌어졌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갈수록 벌어지긴 할 텐데 점점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등급 맞는 아이들은 뭐 계속 맞는데 2등급까지는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전체 평균은 이제 좀 올라갔고요. 문항은 다 비슷한데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때 6등급 받았던 아이들 중에 한 2등급 그리고 5등급 받았던 애들 중에도 2등급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한 4, 5명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한 4, 5명 정도 되고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고 그 중에 좀 특이한 학생은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다른 국어 전문학원을 좀 다니다가 저한테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상담하고 이제 바로 2등급으로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요번에는 이제 한 문제 틀리면서 이제 전교 1등이 되지 않을까. 와, 드라마틱한 변화. 저 소름 돋아요. 와. 근데 이게 저도 기대를 막 크게 한 건 아닌데 좀 본인이 덤덤하게 열심히 좀 꾸준히 하는 학생이었고 방학 때도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미리 저한테 상담을 좀 요청하고 그 상담을 한 다음으로 이제 열심히 방학 때 공부를 해온 것 같아요. 뭔가 네. 제시한 솔루션을 성실하게 지켜낸 학생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튜브를 뭐 보지 않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부터 꼼꼼하게 이제 물어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많이 해줬고요. 그 사실은 이번에 요약을 좀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하고 2등급 컷 자체가 좀 좁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아마 1, 2등급 경쟁은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서 죄송해요. 이게 안 돌아가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등급을 보시면 1등급은 한 5명 그리고 2등급은 한 14명 정도 될 건데 2등급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데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2등급 컷이 81점인데 80점에서 81점 사이가 한 4, 5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청 경쟁이 치열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이번에는 사실은 문법은 평이하게 나왔고 문학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는데 문학이 외부 작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 작년에는 외부 작품을 워낙 많이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는데 이번 1학기 때는 외부 작품을 거의 안 넣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바뀌시면서 2학기 되면서 이제 조금 등급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문법은 좀 평이하게 나오고 문학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 근데 선택지가 막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선택지가 단촐한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밑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등급 변동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고 이번에도 많이 일어났고 제가 사실 1학기 기말고사 때 이 설명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바뀔 거다. 이제 9월, 10월이 되면 1학년 1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그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좀 바라고 그다음에 대충 공부한 학생들은 사실 떨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실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좀 뭐랄까요 반성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글을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요. 국어 선생이라서 글을
적게 적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띄워놓으면 나중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스tamp 누르시고 예, 그냥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적어놓은 건데 여기도 적어놨지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국어도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이다 보니까 막 치고 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오히려 지금 망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1학기 중간고사 때 운 좋게 1등급 컷을 받거나 2등급을 받으면 그 친구들 성적이 계속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실력을 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하던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고사 때는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커버가 가능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 진짜 성적이다. 이제 요번에 받은 성적이 아마 본인의 실력이 아닐까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수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지금 모의고사를 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10월 모의고사를 치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하고 와보 국어 그 내신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죠. 문제 유형이나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압박감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하지만 단순한 어떤 법칙 암기 이런 걸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뒤에 문항을 살펴보긴 할 텐데 네, 요게 이제 문학에서 출제되는 거고요.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외부 출제 지문들이거든요. 처음에 보시면 외부 지문 2개가 나왔는데 현대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고전시가를 가르쳤는데 현대시를 뜬금없이 냈어요. 이게 원래 와보고 경향인데 1학기 때 안 하다가 이제 2학기 돼서 조금 다시 요렇게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당황을 좀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 작품이 중학교 때 배울 만한 수준의 작품이라서 그러네요. 어렵진 않아요. 외부 주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기용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나 뭐 봄 이런 거는 둘다 유명한 사실 중학교 쉽죠. 때. 네, 쉬워서 괜찮고요. 금따는 콩밭은 좀 의외였던 게 작년에 이제 와보고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고지를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네, 넣었다. 어. 여기 좀 특징적이고 아이들에게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고전 파트에서 좀 외부 연계가 나온 건데 동짓달 기나긴 밤 요 시조도 제가 고전 시간 노트를 통해서 워낙 연습을 많이 시켜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용부가 그리고 관동별곡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용부가나 관동별곡은 시험 범위에 따로 빼서 시험 범위 작품으로 이제 단일 작품으로 이제 그 학습을 좀 진행하는 작품인데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걸 이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그냥 냈거든요. 아, 너무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미리 그렇죠. 좀 배워놓은 친구들은 좀 유리할 수 있었겠네요. 맞아요. 그 사실 용부가 관동별곡도 미리 유명하긴 연습을 한데, 시키긴 예. 했는데 그게 아이들이 시험에 닥쳐와서 시험 범위다.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하고 그렇죠.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그 출제자가 그나마, 계속 출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금따는 콩밭 같은 네. 게 작년에 나온 게 또 똑같이 나온다던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작년에 아. 출제했던 선생님이 아니신데 아니신데 그래서 경향성이 문학 같은 경우는 확 바뀌었거든요. 문법은 좀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서 좀 의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요 관동별곡을 제가 이제 직전보강 모의고사에서 어. 원래 제가 좀 촉이 별로 좋지 않아서 똥촉이라서 이것저것 다 아니, 근데 하시는데 국어는 사실 작품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요. 그렇죠. 네, 연계 작품 맞추기 진짜 어려운데 이번에 좀 촉이 좋았는지 일동장류가는 사실 연계돼봤자 어차피 한 2개밖에 없다. 예, 연행가 아니면 관동별곡인데 1학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관동별곡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때까지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건데 너희들이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작품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래서 관동별곡을 집어넣었고요. 제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했어요. 직접 보강 모의고사에서도 강의를 했고 여기 똑같이 제가 출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전문 해석도 제가 자료를 보충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본 친구들은 쉽게 풀었고요. 이제 안 본 친구들은 좀 더 열심히 볼 걸 그랬다라고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뭐 적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적중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피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적중을 잘하시고 맞아요. 윤정쌤도 이제 수학이나 영어는 적중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못해요. 국어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라서
작품을 맞추기 좀 어려운데 이번에는 좀 괜찮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사실 적중을 못해도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주는 그쵸. 게 피지컬이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맨날 가장 중요하죠. 적중시켜도 뭐 그 안에 있는 거 못 알아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사실은 선택지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은 이 원문이 거의 많이 달라지지 않고 나와서 아이들이 해석이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인데요. 항상 와보고의 등급을 결정하는 건 이제 문법 문제에서 많이 결정이 됐는데 매번 극악의 난이도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평이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작년도 요맘때 문법이 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도 좀 비슷할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법 단원이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문장 성분부터 시작해서 문장의 짜임, 그 절 판단, 뭐 문장 성분, 주어, 목적, 서술어 이런 것들을 쭉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당연히 앞에 그 뒤에 있는 문법 요소들도 하나하나 쉽지가 않거든요. 그 높임, 뭐 시제,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피동과 사동 이런 게 영어로 치면 이제 수동태, 뭐 사역, 동사 뭐 이렇게 맞아요. 나가는 건데 국어 문법이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내지 않았나. 아, 오히려. 네, 평이하게 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등급 컷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서 조금 의외긴 합니다. 네. 보시면 요것도 사실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외부 지문이라고 제가 탭에 적어 놓긴 했는데요. 이게 싹 다 그냥 판단형 보기, 정보형 지문 보기 그냥 외부 그러니까 판단해서 새롭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암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보기 보고 정보형 지문 보고 다시 새롭게 판단해야 되는 지문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싹 달아보시면 됩니다. 약간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의고사는 사실 시간의 압박이 좀 덜하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쵸, 그쵸. 이제 80분이라서. 50분이니까요. 네. 근데 앞에 이제 문학도 좀 있고 문학도 외부 지문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이고. 어렵지 않았을까. 힘들었겠네. 사실 문항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간략하게 우리가 좀 맛보기만 할 건데요. 이전에 보시면 이제 1학기 기말고사나 이럴 때 제가 문항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작품들을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 학부모님들 보시면 왜 이렇게 한자가 많이 나와? 네. 그리고 이게 환계사 여기 그나마 좀 짧은 거고요. 네. 선택지는 요번에 좀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단출한 편이었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항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 수준이 그냥 평타,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외부 작품 출제됐지만 요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 작품이었고요. 이제 요게 좀 길죠. 네. 일동 장유가 이제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느끼고 이걸 계속 주구리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뒤에 나에 보시면 이제 관동별곡을 거기다 이제 섞어놨고요. 요것도 이제 쉽지 않게 길이가 꽤나 길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보기 또 깔아주고요. 와. 그리고 선택지 길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사실 선택지도 공부를 한 학생은 쉽게 풀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보거나 공부를 안 하면 틀릴 수 있죠. 이번에 이제 그 1학년 때 제가 이제 학생의 이름을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맞았던 학생들 중에서도 1학기 내내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점수가 제가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해도 이게 계속 나는 1등급 맞을 거야라고 생각만 하고 노력 안 하던 학생들 점수가 확 떨어진 학생들도 좀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6등급에서 확 올라간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국어는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6개월 정도 열심히 누적해서 학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등급이 확 뛰는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뭐 6등급에서 5등급, 4등급, 3등급 이렇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과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확 깨달으면서. 뭐 그렇죠. 특정 이게 벽이 있는데 거길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여기 그렇죠. 두 이게 부류가 그때까지 근데 기다리고 좀 축적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키워드인 것 같은데,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 못 기다리고 이제 안 되나 낙마하는 보다. 경우가 네, 많죠. 그쵸. 안다를 내고 맞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법 문제인데 딱 봐도 이제 와, 양이 문법이. 아하. 압박이 엄청나죠. 이게 기말고사도 이렇게 냈고요. 이제 비문학 지문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그쵸. 비문학 지문은 아닌데 뭐 기사 지문이나 아니면 설명문 같은 거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이 문장 속에서 글 속에서 이제 문법 문제를 또 내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내신 때 새로 읽고 풀어야 되고요. 요건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시간을 시간 압박도 꽤 있죠. 진짜 재밌어 보이네요. 근데 그나마 이제 상위권 애들은 요것도 적응이 좀 돼 있습니다. 아. 워낙 이제 훈련도 많이 시켰고 문제풀이를 할 때도 시간 압박을 좀 느끼게 계속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에 문학에서 시간을 좀 써버리는 친구들 그래서 좀 당황을 하면서 오답이 좀 나온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지문이고요. 요게 또 보기를 이렇게 깔아놨고 네, 이게 완전 수능식 보기처럼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도 이제 쉽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하나 풀이를 하고 싶은데 요 다음 시간에. 프리 방송은 또 별도로. 네. 네. 그 다음 문제도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지문에다가 시제상 관련해서 쭉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 사실 이제 저와 학습을 다 한 내용인데 이게 내신 시험이다 보니까 지문을 안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읽기 압박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것도 보기 있고 또 문제가 이렇게 계속 제시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조언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계속 좀 꾸준히 좀 해 나가자. 그래 내가 이번에 등급을 좀 잘 받았다고 해서 조금 방심하면 사실 다음 시험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전 그 다다음 시험에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 여파가 좀 오는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좀 꾸준히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등급이 낮은 학생들, 예를 들어서 7등급, 뭐 8등급 이런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좀 해보면 아이가 읽기가 아예 안 되는 것 같다. 글을 좀 못 읽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폰을 켜서 그냥 네이버나 어떤 포털처럼 들어가시면 기사문이 있거든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도 있고 뭐 분석 기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하루에 한 3개, 4개 정도를 본인 관심 가는 것들을 계속 읽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뭐 문단 요약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냥 읽는다. 한 3개, 4개 이렇게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이들이 이제 고1 때 좀 공부를 하다 지치다 보면 혼자 해야겠다 라고 이제 그냥 나 혼자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사실 성적이 안 좋아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많은 정도가 네, 아니죠. 그 회복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면 가장 안 좋은 점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옆에서 이제 조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조언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기말고사 핵심은 이제 중세문법인데 중세국어는 제가 여름방학 때 특강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거의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어명이 중세국어지만 사실 현대문법을 총망라해서 중세국어에 적용시켜서 이제 문제를 내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문제에 고전 작품을 그냥 하나 깔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틀에 박힌 문제가 아니고 관동별곡 같은 걸 내고 요거 하나 구절 밑줄 쳐서 분석해라. 요겁니다. 그래서 중세국어는 좀 어려우니까 좀 저와 함께 좀 다져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학교 수준만큼 학교의 선생님들 수준도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들 수준도 상당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고민 많이 하시고. 그래. 영어는 서술형이 있고 수학도 서술형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는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는데 등급컷이 80점 초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문제를 잘 만들고 까다롭게 출제하고 아이들도 좀 어려워한다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밑에 좀 써놓긴 했는데 공부가 결국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가끔 아이고야. 요즘에 좀 조금 이제 화가 나는 지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고1 학생들은 아니고요. 이제 고3 올라가야 되는 학생. 고2에서 고3 올라가야 되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숙제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면 제가 농담 삼아 너 고3 돼서도 내가 EBS 수능 특강 풀어왔어? 채점했어? 오답 정리했어?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좀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강사나 학원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60% 정도인 것 같고요. 본인이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옆에 친구들 보시면 성적 상승한 친구들 꽤 있을 건데 그 친구들 보고 아, 쟤 나보다 성적 낮았는데 나 왜 이렇게 떨어졌지 하고 자책하고 그냥 그 질투심만 가지지 마시고 본인이 1학기 때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뼈저리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팩트 폭행을. 그랬나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위로를 해달라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총대 메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 그러니까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위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위로가 아니라 너는 혼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그쵸. 그 혼내는 것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케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너무 욕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일희일비하고 막 감정이 소용돌이쳐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수학을 치고 나서 맞아요. 국어를 치니까 오히려 수학을 망해가지고 수학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국어 시험을 준비조차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멘탈 관리나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니까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이제 곧 다가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6주 남은 게 10월 27일, 28일 여기부터 이제 내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마 화요일 반은 거의 마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인가 두 자리 남아 있고요. 빨리 연락 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고 이제 월요일 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마 신규생들은 월요일 반으로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 화 반 나눠져 있고 막상 등록하고 나서 다른 학원하고 스케줄이 안 맞다라고 하시면 요 사이에서 변동하는 건 조정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다른 학원 스케줄이나 혹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현장 강의가 참석이 좀 힘들다라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냥 영상으로만 수강하고 클리닉하고 이제 자료만 내원해서 받아가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 물론 제가 강추하는 방법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자선으로 좀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런 건 저 교재 디자인들 올려놓은 거고요. 결국 요게 이제 제가 이뤄낸 성과들이고 실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나오는 이제 결과들이거든요. 본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국어는 영어 수학보다 훨씬 더 변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또 워낙 탄탄하게 쌓은 아이들은 맞죠. 많이 무너지지 않기도 하고요. 수학도 어느 순간 올라가면 또 잘 안 무너지지. 맞아요. 너무 수학도 어려우면 무너지긴 하지만. 너무 어려울 때 그런 일이 가끔 있지만 보통은 좀 견고한 것 같아요. 한번 네. 오르고 나서. 국어는 중학교 때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뭐 대치 오기는 이제 초등, 중등부터 많이 하지만 요즘에도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내가 열심히 해도 충분히 한 6개월 정도만 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고 수능까지 고득점을 가져갈 수 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 집하라도 국어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동네에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만큼 네, 진짜로 그만큼 이제 수능국어가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민석원 연구소에서는 초등생들부터 이렇게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수능형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그냥 읽기의 본질을 맞아요. 깨우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읽어야 되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맨날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인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아, 멋지네요. 성적이나 관리나 이런 거 타협하지 않고요. 숫자로 보여주시는 네. 국어 선생님인데 숫자로 보여주시는 네.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도 관리하거나 이제 여러분 내신 준비할 때 타협하지 않고 밥을 맨날 며칠을 새서라도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아, 훌륭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고 중간고사 이제 저희가 분석 방송을 해봤는데요. 어벤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어 피송원 선생님, 그다음에 허윤정 수학 선생님, 그다음에 강민재 국어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진짜 벅차오릅니다. 이런 분들 진짜 모으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 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와부고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특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